욕을 할 때도 뭐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욕하잖아요. 근데 뭐요?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o.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세 번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세 번째 책이나 돼서야 드디어 저희가 이름이 생겼죠. 그 여과 시간하고 과학 체크 이거를 네. 두 개를 투표를 붙였는데 한 6대4 정도로 여과 시간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제목을 지어주신 김기원 선생님. 네, 유명 북튜버 김기원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연락을 드리겠지만 아마 선물 받을 주소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좋은 거 주나요? 그럼요, 물론이죠. 보여드릴까요? 아니. 저희 제목은 이제 여과 시간, 여성 두 명과 함께 과학책을 읽는 시간. 매달의 마지막 주는 소설을, SF 소설을 다뤄보자. 오늘 첫 번째 SF 소설을 가져왔습니다. 사소한 정의라는 작품인데요. 이 책은 앤 레키라는 작가분이 쓰신 작품이고 3부작으로 나와 있는 책이고 정의 칼잡이 이런 순서로 1, 2, 3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다혜 기자님이 이 책이 괜찮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하자고 그래가지고 하게 됐고요. 네, 최 팀장님이 계속 이 선택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셨거든요. 이 최 팀장님은 이게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저는 어련히 잘 골랐겠지라고 네. 생각하고 저는 이다혜 기자님에 대한 어떤 철석 같은 믿음, 철석 같은 믿음만이 이 책을 제가 끝까지 완독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그 이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게 재밌지 않아요? 다 읽고 나니까? 다 읽고 나면 재밌어요. 네. 근데 되게 안 읽힌다. 특히 앞에 한 50페이지는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스릴러 장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첫 10페이지 내에서 큰 사건이 하나가 터지고 그러면 그거 궁금해서 그냥 읽다 보면은 책을 한 권 쑥 읽기가 좋은 거예요. 그 스릴러 작가들이 뭐를 되게 잘하냐면 첫 문장을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도무지 뒤를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은 그런 책은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50페이지를 넘어가면서 내가 뭘 읽고 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고요. 100페이지가 되니까 슬슬 이게 재미있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겠더라고요. 이다혜 기자 같은 분이 읽으라고 안 했으면 30페이지다. 이거 내 책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덮었을 것 같거든요. 참고 읽으면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맞아. 근데 그 쑥하고 마늘만 먹고 동물을 살 수는 없는 거야. 이거 집중도 안 되는데 이걸 맞아. 들고서는 시간 오래 보내기가 싫은 거죠. 근데 배에 뜸을 많이 들이는 건 사실이다. 정확하게는 뜸을 들이는 게 아니라 이 세계관을 설명해야 돼. 이런 어려운 책을 도전해서 막 뒤에 뭔가 느끼는 게 좋다는 분들은 먼저 읽고 나서 이걸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뭘 할 그럼 거 아무도 안 봐. 그런가? 안 읽을 거니까? 그러면 그냥 보세요. 그러면. 아니면 틀어놓고 딴 데 갔다 오세요. 이 앤레키 라드츠 제국 시리즈라는 책을 보시면 속이 말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상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맞아. 문구가 보면 2014년 휴고상, 네뷸러상, 아서시 클라크상 이게 사실 SF 문학상 중에 3대 문학상이거든요. 트리플 크라운. 근데 셋 다 받고 심지어 이게 데뷔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책이 SF 씬 내에서 호평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보기 시작하면 헷갈리는 거죠.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는 나만 모르나? 지금 그 말하니까 이해가 됐는데 내가 만약에 이 책을 못 읽겠다고 하는 것이 근데 이다혜 기자에게 나의 어떤 지적 무능함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었다면 난 이 책을 포기했을 거야 정말. 너무 좋게 읽었다고 하니까 솔직히 약간 좀 자존심 상하잖아. 나는 왜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지? 읽다가 너무 안 읽힌다. 그럼 굳이 다 읽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재밌게 읽었다. 네. 일단은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해보자면 모든 인칭 대명사가 다 그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이 묘사하고 있는 세계는 성별의 구분을 하지 않는 세계예요. 성별의 구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마존네스 같은 이런 이제 여성 전사들의 그룹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성별의 구분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아무도 구분하지 않는 거죠. 욕을 할 때도 뭐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욕하잖아요. 근데 뭐요? 이렇게 지읒에다가요. 지읒으로 시작하는 그 나쁜 말, 그 말에다 뭐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욕하는데 여기서는 뭐의 젖가슴 같은 년 약간 이런 식으로 욕하는 게 되게 대중적인 욕인 것처럼. 왜냐면 인칭 대명사가 여자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욕도 여성에서 파생된 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런 거.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성별이라는 게 얼마나 불필요할 정도로 크게 중요한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자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남자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누구지? 여자야, 남자야? 이거 쓴 게 누구지? 여자야, 남자야? 앞에서 지금 운전 이상하게 한 거 여자야, 남자야?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 여자야, 남자야를 물어보고 그 답을 얻어서 그게 마치 어떤 한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 속에 있는 인물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여자야, 남자야를 끝없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마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처럼 초반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을 우리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보는 걸 빨리 버리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요. 여기 되게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이 인물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분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맞아. 너무 더운 지역이니까 하늘하늘한 치마를 입었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복으로 뭐 이렇게 단추가 많은 제복을 입었다고 할 때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아 여자구나 했다가 정복이 단추가 많은 정복을 입었다가 남잔가 그래서 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버리고 가면 훨씬 더 이제 가뿐한 마음으로 라드치로 갈 수 있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의 정체를 파악하고 나면서부터 조금 재밌어지는데 그 스타트rek에 보그족 있잖아요. 이 보그족은 보그 콜렉티브 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합 지성이어서 모두가 다 연결이 돼 있고 모두가 다 서로 하는 생각을 알고 있고 이제 그런 종족이 나와요. 저는 그 상황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아마 스타트rek을 보신 분이라면 아 그런 얘기구나 약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소한 정의에 나오는 라드츠 제국이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 제국 개념을 생각을 하시려면 뭐 스타워즈 시리즈라든가 사실 어벤져스 시리즈에서도 약간 이런 식의 구성이 외계에서는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이제 소수 부족들이 살고 있는 행성들을 병합을 계속하는 거예요. 병합이라고 하는 건 제국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흡수하는 방식이지만 흡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고 그 저항을 어떻게 보면 누르기 위해서 거기에 군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오온이라든가 스카이하트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간 군인들인데 이거는 식민 지배를 하는 제국들의 공통점이죠. 어떤 제국은 굉장히 강력한 뭐 피와 칼을 휘두르는 그런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굉장히 유하게 정말 문화적으로 통합하려는 정책 같은 걸 펴잖아요. 근데 라드츠 제국은 사실은 칼을 쓰는 제국이고 이 사람들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군인들은 그러니까 굳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도 우리는 잘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고 유한 정책을 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었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보조체 개념입니다. 이 보조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브렉이라는 주인공인 존재는 한 2000년 정도 존재를 했었고 물리적인 신체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지만 물리적으로 여러 개인 형태. 사소한 정의와 사소한 칼과 사소한 자비가 있는데 언제 보면 그 엔실러리 저스티스, 엔실러리 소드, 엔실러리 머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저스티스와 소드와 머시가 다 함선의 이름이에요. 맞아. 네. 이 엔실러리라는 거는 사소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조적인, 부가적인 이런 뜻이 있거든요. 저스티스의 보조체, 뭐 소드라는 함선의 보조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주인공 브렉이 저스티스의 엔실러리인 그쵸. 거죠. 현재와 과거 2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고 그래서 무대는 SF이긴 한데 내용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일종의 스릴러 구성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싶어하는 계급 문제라든지 지배와 피지배 문제라든지 문화가 서로 융합될 때 혹은 이제 제국이 펼쳐나갈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한 축으로 잡고 한 축으로는 완전히 이제 SF적인 주제 인공지능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사소한 정의를 보시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되게 애면글면하다는 정서 같은 게 있어요. 애면글면하다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애틋하고 안 되고 인간적인 감정 있잖아요. 연민과 동정과 이런 감정을 인공지능이 인간에 대해서 갖는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약한데 자기는 2000년 동안 살고 있어. 네, 되게 얘기가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확 끌어오르는 지점이 있고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좀 버티시면요. 어떤 SF 세계관이라고 해도 그런 정치적인 음모론
겉으로는 다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제국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으로 항상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가상의 정치적 반란을 기획해서 사실은 없는데 그런 거. 이 사람들은 그냥 어쨌든 가만히 우리를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같은 상태로 폭력적이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 식민 지배를 용인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를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가상의 소요를 상정해서 그것에 대한 극도로 잔인한 처벌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명령에 불복하는 사람들을 솎아내는 이런 일이 이제 중간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따라가기가 재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세계에서는 우리의 현실 세계와는 다르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현실은 우리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폭력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어떤 협잡이 벌어지고 인간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계급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되게 많은 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SF를 읽는 게 좋으냐라고 얘기를 할 때 사고 실험이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다른 곳을 상정해서 사고 실험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소한 정의 시리즈, 라르트 제국 시리즈가 하는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상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시리즈가 택하고 있는 그 성별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성별에 대해서 여성, 그녀라는 걸 쓰는 이유도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할까? 보통은 그와 그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 그를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책에서 모두를 다 그녀로 할 때는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가? 맞아요. 그쵸. 그 자체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 루스베이더 긴즈버그라고 미국의 대법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 대법관이 9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긴즈버그한테 이제 누가 인터뷰를 할 때 질문했던 거죠. 그러면 이 여성이 항상 소수인데 대법관 중에서 9명 중에 몇 명이 여성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긴즈버그가 9명 전원이 다 여자면 된다. 왜 9명 전부 다 남자일 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왜 9명이 여자여야 된다고 할 때는 갑자기 논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이 시리즈에서 하고 있는 이 성별을 여성으로만 그녀로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사고 실험이 되는지 우리는 이런 사회를 그려볼 수 있나? 그냥 가정해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단 말인가? 이걸 묻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고 특히나 이 이야기가 정치와 군사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작품에서 그녀만 등장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또 특별한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스스로 느껴보는 게 사실 이런 책을 읽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가 시간에서 하는 첫 번째 SF소설 사소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이걸 재밌게 읽으셨으면 칼과 자비편까지 쭉 다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껏 저희한테 보내주신 책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그러니까 이런 책들 저희가 받았고 지금 과학계는 이런 책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희한테 책이나 자료들 있으시면 보내주시고 또 질문이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반응도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네. 안녕. 안녕.